리얼리티 트랜서핑 제41장 어떤 평가에 중요성이 부여될 때만 잉여 포텐셜이 창조된다. 당신의 고유한 중요성만이 당신의 평가에 에너지를 공급한다. 평가가 현실을 왜곡시키면 포텐셜의 강도는 증가한다. 균형력은 잉여 포텐셜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균형력은 종종 포텐셜을 만들어낸 의도와 반대로 작용한다. 자신을 빌려줄 때 모든 일을 흠잡을 데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내부에 지켜보는 자를 일깨워 당신을 돌보게 하라. 불만족과 비난은 언제나 균형력을 돌려 당신에게 맞서게 한다. 습관적인 부정적 반응은 긍정적인 에너지 전송으로 바꿔 놓아야 한다. 조건 없는 사랑이란 소유나 숭배를 바라지 않는 찬탄이다. 조건을 세우고 비교하는 것이 의존적 관계를 만들어낸다. 의존적 관계는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낸다. 이상화와 과대평가는 항상 신화 파괴로 끝난다. 사랑의 응답을 받으려면 소유욕을 버려야 한다. 경멸과 허영심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 자신의 우월성을 확인하려는 욕구에서 해방되라. 자신의 결점을 숨기려는 노력은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온다. 모든 열등감은 당신만의 장점과 덕성으로서 보상될 것이다. 목표의 중요성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 도달할 가능성은 더욱더 적어진다. 중요성의 포텐셜과 의존성의 포텐셜이 없는 소망은 이루어진다. 모든 죄책감과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욕구를 거부하라. 죄책감을 거부하려면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서 존재하도록 자신을 허락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아무도 당신을 심판할 권리가 없다. 당신은 자신만의 모습으로 존재할 권리가 있다. 돈은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 부수물로서 스스로 찾아온다. 돈은 사랑과 관심으로서 맞이하고 걱정이나 미련 없이 보내라. 내적, 외적 중요성을 거부함으로써 선택의 자유를 얻는다. 중요성이야말로 소원 성취의 길에 유일한 장애물이다. 장애물을 넘어가려 하지 말고 그것의 중요성을 감소시켜라. 염려함 없이 보살펴라. 제5장 유도전이 세대가 바뀔 때마다 왜 구세대들은 옛날이 더 살기 좋았다고 생각하는 걸까? 유사 이래로 얼마나 많은 세대가 지나갔는가? 그런데 각 세대는 저마다 세상이 옛날보다 더 나빠졌다고 믿는다. 세상은 점점 더 퇴보해 가고 있는 걸까?
만일 그것이 정말이라면 우리의 문명이 완전히 지옥으로 변하는 데는 수십 세대면 충분했을 것이다. 여기에는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부정적인 정보를 귀담아 듣지 말라. 세대차.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생각해 왔다. 그 시절이 좋았지. 나이가 들수록 인생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젊은 시절을 그리워한다. 모든 것의 색채에 생동감이 넘치던 시절. 기분은 밝고 활기찼고 꿈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음악도 더 아름다웠다. 기후도 더 좋았고 사람들은 더 다정다감했으며 소시지도 그때가 더 맛있었다. 그리고 두말할 필요도 없이 건강도 훨씬 더 좋았다. 인생은 희망으로 가득했고 기쁨과 만족감이 있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은 똑같은 일이 생겨도 우리는 이전만큼 행복해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소풍, 파티, 콘서트, 영화, 축하잔치, 데이트, 바닷가의 휴일. 이런 일들이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모두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파티는 흥겹고 영화는 재미있으며 바닷가는 따뜻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빠져있다. 빛깔은 바래고 경험은 무덤덤해졌다. 그저 흥미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런데 젊은 시절에는 어떻게 모든 것이 그토록 멋졌을까? 나이가 들며 우리의 감각이 정말 무디어진 것일까? 그러나 울고 웃는 능력, 맛과 색채를 지각하고 진실과 거짓,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은 단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세상이 정말 배수구에 물이 빠져나가듯 점점 새나가는 것일까? 사실 세상 자체는 전혀 쇠퇴하지 않거나 나빠지지 않는다. 단지 사람들에게만 세상이 나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서 있는 부정적인 인생 트랙과 나란히 달리고 있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두고 떠나버렸던 인생 트랙이 있다. 그 인생 트랙에서는 좋았던 옛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좋다. 우리는 불만족을 표현함으로써 실제로 불만스러워 할 만한 인생 트랙에 자신을 동조시키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그런 인생 트랙으로 이끌려 간다. 트랜서핑의 원리에 따르면 가능태 공간은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삶의 색채가 완전히 바래버린 섹터가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삶이 예전 그대로인 섹터도 있다. 부정적인 산염 에너지를 방사하기 시작한 사람은 무대 장치가 다른 섹터로 들어간다. 하지만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세상은 그저 이전 그대로다. 멀리 갈 곳도 없이 어떤 사람이 병약자가 되는 극단적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 그는 집도 잃고 사랑하는 사람도 잃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인생을 망가뜨렸다. 삶의 흐름 속에서 그는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무대 장치의 색깔이 바래가는 인생 트랙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다. 옛날에는 모든 것이 얼마나 생생하게 살아 있었는지를 회상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때다. 태어나고 자라나면서 당신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아이들은 삶이 더 나빠질지 좋아질지 그런 것은 모른다. 젊은이들은 까다롭지 않으며 아직 순진함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불평보다는 희망을 더 많이 품고 있어서 그저 스스로 세상을 알아가며 삶의 즐거움을 얻는다. 젊은이들은 지금 여기에 모든 것을 별로 초라하게 여기지 않고 또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다 불행과 실패를 겪게 되면 그는 자신의 꿈이 모두 실현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잘 살고 있고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에게는 희망보다 불평이 더 늘어난다. 불만족과 푸념은 동력이 되어 그를 실패하는 인생 트랙으로 밀어 넣는다. 트랜서핑의 용어로 말하자면 불만과 푸념을 토해내면 그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방사하게 되고 그것이 그를 그 부정적인 매개 변수에 상응하는 인생 트랙으로 데려다 놓는 것이다. 세상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면 할수록 세상은 더욱더 나빠질 것이다. 어린 시절에 자신의 삶이 좋은지 나쁜지를 특별히 깊이 고민하는 사람은 없다. 아이적의 우리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우리는 그때 막 세상을 알기 시작했고 아직 비판의 눈으로 세상을 욕하지는 않았다. 가장 큰 분노는 누군가가 장난감을 사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였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당신은 세상에 대해 정말로 분개하기 시작한다. 세상은 점점 더 불만스러워진다. 그리고 불평을 할수록 그 결과는 더욱더 나빠진다. 젊은 시절을 경험하고 성인이 된 사람은 모두 예전에는 모든 것이 더 좋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 이것은 참 해로운 역설이다. 당신은 불쾌한 상황에 마주치는데 그에 대한 불만을 토하면 그 결과로서 상황은 더욱더 악화된다. 마치 부메랑처럼 당신의 불만은 세곡절이 되어 돌아온다.